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시 폐쇄됐던 국회가 방역 작업을 마치고 다시 정상화됐습니다. 26일 오늘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검역법과 의료법, 감염병 예방, 또 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국내 발생 37일 만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새롭게 확진된 환자 169명 중에 153명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오늘까지 12명이고 12번째 사망자는 고혈압을 앓던 73세 신천지 교인으로 전해집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 명분이 커졌다며 인하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IOC 위원이 오는 7월로 예정된 동경올림픽 개최 여부를 오는 5월 하순까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올림픽 개최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IOC 위원이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 힘을 좀 내려는 모습도 장중에 보였습니다. 정오경까지는 조금씩 코스피도 낙폭을 줄였고요. 삼성전자가 특히나 낙폭을 줄이며 57,000원대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다시금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같이 동반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생깁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전일 미국 시장은 3%대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가 3%대씩 2거래일 연속으로 빠졌고요. 나스닥은 2%대로 마감을 했는데 9,000선이 붕괴가 되는 모습입니다. 2016년 이후에 이렇게 3%씩 급락이 나온 건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좀처럼 미국 시장도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질 못하는데 안 그래도 CDC 쪽에서 미국의 CDC 쪽에서 정부 당국 인사가 코로나19가 대유행할 수 있다. 이것들이 미국 사회에도 감염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미국 시장에도 충격이 온 겁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반등을 하려는 모습은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다 할 방책이 없어 보이는데 일단 내일 금통위 있습니다. 근데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전망들이 지금 좀 강하게 오늘부터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슈퍼추경 경기 부양 정책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이것들이 있더라도 아직까지는 시장이 잘 가지 못합니다. 어느 부분을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지수가 2080선입니다. 오늘 장중에 2070대까지 밀리기도 했는데 낙폭 거의 다 줄인 모습도 보였는데 다시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조금 안타깝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88까지 올라갔던 시장이 다시 밀려 내려옵니다. 2079 고점 대비해서 한 10포인트 정도 밀려 내려왔는데 좀 아깝죠. 이 정도면.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개인이 많이 삽니다. 개인이 지금 하락장에서 계속해서 상방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지금 개인이 다 받는 형국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6,798억 원 어마어마한 물량을 외국인이 지금 계속 팔고 있는데 다행인 건 선물 쪽에서 좀 사주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이 그리고 511억 원 사는데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오고요. 연계금이 그래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다시금 2%대입니다. 오늘 장중에 56,000원대까지 장 초반에 밀렸다가 조금 낙폭을 줄이나 했는데 다시 밀려 내려갔고요. SK하이닉스도 많이 빠지네요. 95,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모두 다 빠지는 가운데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삼성물산까지 모두 빠집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셀트리온 올라가는데 실적이나 앞으로의 호재가 좀 기대가 되는 종목들은 오늘 그래도 반등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현대모비스도 같이 올라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한지주도 올라갑니다.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하는데 좀 통신주들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포스코, 시크릿컬 업종들은 요즘에 힘들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덜 밀립니다. 653.09. 코스닥은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뭐 장중에 658까지 상승 전환하는 모습들도 지금 보여줬는데 일단은 대형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기관 개인 같이 사고요. 외국인은 팝니다. 기관이 205억 원 정도 소량 매수에 들어와 주는 상황이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일단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에 하락장에서도 굳건히 버텨주고 있고요. HLB가 9만 원대는 지금 지키고 있고 CJENM 펄어비스 올라가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8만 원 회복이 안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KMW 메디톡스 올라가는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원익 IPS, SK머티리얼즈. 에코프로비엠은 요즘에 뭐 등락폭이 좀 있습니다. 하루 상승하면 크게 상승하고 내려도 적게 내리진 않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브레인 휴젤, 파라다이스, SFA 빠지는 가운데 제넥신이 오늘 큰 폭의 상승이 수반이 됐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은 오늘 또 올라가네요. 1215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전고점 1220원대를 향해서 다시금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살펴봅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코로나19 공포에 뉴욕 증시는 연이틀 3%대 폭락하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도 어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양시장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이 시각 좋은 흐름 가져가는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알서포트, 윌비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 알서포트인데요. 기업들의 재택근무가 늘면서 알서포트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알서포트는 21% 넘게 급등했고요. 거래가는 3,89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상승 출발한 주가 종일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최저가 3,415원, 최고가 3,905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알서포트는 사무실 업무용 PC 원격 제어 솔루션과 영상회의 솔루션 등 재택 원격 근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재택근무를 하는 기업과 기관이 늘어나면서 알서포트의 재택근무 서비스를 신청하는 기업도 급등했다고 합니다. 한편 알서포트는 3월 초까지 서버를 5배 증설하고 4월 말까지는 클라우드 화상회의와 원격 제어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공무원 시험 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윌비스도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윌비스가 현재는 1.44% 올랐고요. 거래가는 1,405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장 초반에 상승 반등하면서 1,480원을 터치했는데요. 현재는 고점 대비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모습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던 공무원 시험을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와 외교관 후보자 선발 1차 시험 등이 포함된 건데요. 5급 공채 등 공무원 시험이 연기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죠.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윌비스를 비롯해서 메가MD, YBM넷 등 교육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소속 가수들의 컴백이 예고된 YG 엔터테인먼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4%가 넘게 올랐고요. 거래가 32,050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하락 출발한 이후에는 상승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최고가 32,450원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대표 소속 가수들의 순차적인 컴백이 예정돼 있습니다. 2분기 블랙핑크의 컴백과 4월 코첼라 무대를 시작으로 빅뱅의 활동 재개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YG는 올해 본업과 연관성이 낮았던 적자 사업들을 정리하고 음악에 집중하겠다는 모습입니다. 주력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활발했던 2011년부터 2015년 수준의 매출 총이익률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시장 이슈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19 여파가 좀처럼 가라앉질 않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의 여파가 엄청나게 큰 상황인데 외국인 기관은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좀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이런 시장이 충격을 받았을 때 과연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많이 사느냐 이 부분에 한번 컨닝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일단 투자자별 매매 동향의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일단 2월 1일부터 2월 한 25일 정도까지 이어지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무엇보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개인 쪽에서 매수세가 상당히 이어지는 모습들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 특히 외국인은 최근 들어서 매도세가 강화되면서 며칠 안에 1조 원대가 넘게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기관은 오히려 그동안 줄곧 매도세로 이어오다가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다시 매수세로 좀 전환되는 모습들이 특이한 모습들이지만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어떤 수급에 대한 강한 모멘텀은 회복되고 있지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개인 중심의 수급의 한계도 보여진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신용장고와 관련된 추이로 봐야 될 부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을 나뉘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무엇보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시장이 상승세에 대비해서 신용장고가 그렇게 빠르게 늘어나지 않았던 게 코스피 지수의 동향이었었는데, 오히려 이번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과 마찬가지로 코스피 시장도 신용장고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지수 하락과는 그래도 상관없이 오히려 더 장고가 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에 따른 부담감이 뚜렷했다가 어제자로 이제 신용장고가 좀 하락하는, 신용장고가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특히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일단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아가면서 회복됐을 때 오히려 신용장고가 주가가 반등하면서 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하지만 일단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이런 저희가 얘기하는 빚투죠.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경향들이 크게 나왔었을 때 시장의 흔들림에 대처할 능력은 떨어진다는 부분들도 여기서 잘 나오는 데이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일단 시장 조정과 관련된 성격들이 미국 시장도 최근 들어서 나오는 변화긴 하겠지만은 일단 유동성의 힘과 그리고 작년 말에부터 이어졌던 경기 개선에 대한 움직임들이 같이 이어지면서 나왔다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제 실물 경제가 영향을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실적도 제대로 나올 가능성이 없는데 주가 수준이 너무 높은 게 아니냐, 그런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들이 뚜렷하게 작용하면서 움직이는 지금의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장세라고 하게 되면 일단 무엇보다 가장 큰 호재는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을 봤었을 때 일단 외국인들 순매수한 상위 종목들의 동향들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2월달 들어서 24일까지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부터 LG와 삼성전기 이런 흐름들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은 약간 업종 대표주 성격의 종목들을 매수를 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에 띄는 상황들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의 바이오주가 눈에 띄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IT 관련된 쪽에 대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많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던 섹터를 보게 됐었을 때 IT부터 이 플랫폼 관련된 쪽, 그리고 2차 전지, 전자결제, 바이오주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 기관이 순매수를 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많이 순매수한 코스피 쪽의 종목이 고려아연으로 나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 일단 저희가 알기로는 금 관련주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여러 가지 비금속 광물을 재련하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금이 매출의 비중이 한 3%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 최근에 금 가격들이 수혜를 받는다라는 관점과 함께 또 하나 잘 알려지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이 커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2차 전지가 다 어느 정도 좀 쓰게 되면은 이 재활용과 관련된 문제, 폐기 관련된 문제가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업 쪽에서 고려아연이 부각을 받는다라는 쪽도 하나의 변화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밖에 코스닥 기관 쪽에서 매수하는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 MLCC 관련된 쪽의 종목이라든가 IT 부품주, 마찬가지로 2차 전지, 또 하나 특이한 게 음식료 쪽이죠. 그와 함께 바이오주 이런 쪽으로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공통적으로 매수하는 특징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는 당연히 IT 부품주부터 2차 전지주고요. 바이오주, 플랫폼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게 되면 카카오나 네이버 관련된 쪽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로 봤었을 때 또 하나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이 뭐냐라고 보게 되면은 일단 LG화학이 눈에 띄고요. 삼성전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서울반도체 이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게 셀트리온과의 여러 가지 합병 얘기나 또 이슈가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공매도가 꽉 차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 청산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주가 탄력을 받는지 여부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시장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여전히 가격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섹터는 말씀드렸던 IT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2차 전지 관련된 쪽도 가장 큰 대세다. 그와 함께 또 플랫폼까지도 같이 연결을 하면서 시장에 그러면 이런 위축된 시기에 내가 무엇을 비중을 늘려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해답은 이런 데 나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서플라이 체인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기사들 봤는데 스마트폰 출하량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SA라고 하는 업체 쪽에서 최근에 발표한 동향을 보게 되면요. 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이번 달 들어서 1억 50만 대,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 7% 감소한 수치고요. 지난달 대비해서 16% 감소한 수치를 보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여러 가지 업종들이 다 어떤 경기 관련된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영향을 받겠는데 이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도 위축세가 심하다라는 쪽도 보여지고 있고요. 기존의 전망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양호했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약간 한 1, 2년 동안 좀 정체가 되고 위축됐던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는 그래도 연초부터 좀 빠르게 확장돼서 여러 가지 개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봤었는데요. 대표적으로 5G죠. 이 5G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거의 그렇게 크게 비중을 실지 않았다가 올해는 거의 판매 출하 대수만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10배 이상 커질 걸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5G 스마트폰이 오히려 작년에 한 1% 비중에서 올해 한 15% 비중까지 늘어날 걸로 보여지면서 어떤 글로벌 스마트폰 쪽의 출하량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걸로 보여졌었는데 하지만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중국의 영향력들 대표적으로 공급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요. 거기다가 중국 시장에 대한 수요까지도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전반적인 타격들이 같이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공급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1분기에서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영향을 받는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지금 같은 시기가 원래는 한 3, 4월 달 이어지면서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S20이라든가 또 화웨이, 샤오미, LG전자 이런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판매량이 늘어날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악재를 만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중국 쪽에 있는 중국에 관련된 업체들이 조금 더 타격을 입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화웨이와 관련된 중국 중화권 업체가 가장 타격이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화웨이의 출하량이 지난달 1220만 대 정도로 집계가 되면서 작년 동기 대비 39% 그리고 지난달 대비 14% 출하량이 줄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중화권 전반적인 회사들 대표적으로 화웨이나 오포 그리고 비보 그리고 샤오미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벌써 작년 하반기부터 뚜렷하게 감소세가 들어오는 만큼 이에 따른 부진이 계속 남아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애플은 어떤 최근의 부진을 좀 딛고 작년 하반기부터 개선세로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애플의 출하량은 작년 동기 지난달 대비해서는 38%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2.5% 늘어난 수치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나마 위안이랄까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수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이제 삼성전자가 오히려 선전한다고도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한 2,100만 대 정도 출하량을 보이면서 어떤 작년 동기나 지난달 대비해서
한 1~2% 정도로 줄은 수치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중국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많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한 1%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업체들이 어느 정도 길을 못 피게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그동안 강점을 보였던 유럽 시장이나 아프리카 시장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엔 기회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들도 같이 연결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역시나 특히 업황 관련된 흐름들로 봤을 때는 기대가 삼성전자나 국내 업체 쪽으로 기대감이 크다기보다는 여전히 위축된 시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네, 이슈 칼럼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악재가 세긴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펀더멘털 논리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당초 예상보다 계속 이게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장기화가 되는 모습인데 글로벌 증시에 그러다 보니까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2월 말부터 좀 흐름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무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최근에 4일 정도 좀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틀은 좀 심하게 내렸죠. 그러면서 이제 연간 상승률 마이너스 들어갔습니다. 올해 오른 거 다 반납한 거죠. 다우 같은 경우는 좀 심하게 내려서 5%대 하락, 연간 상승률이요.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악재 처음 등장했을 때 경제 여파는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서플라이 체인 정도 이게 좀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뭘 생산하고 하는 것 쪽이 안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생산이 차질될 것이다. 차질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좀 주된 악영향이 그럴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여행 포함해가지고 인적 교류에서 국가 간의 이동 예전보다 많이 힘들어졌고 또 교육 조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물리적 장애가 가시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글로벌 교육 자체가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진 시장하고 이머징 간의 이제 디커플링이 이렇게 나타나던 것이 업종 간으로 좀 바뀌었죠. 서비스하고 제조하고 여행 관광 이쪽 아주 안 좋죠. 그래서 악재가 차별된 그런 모습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여행 업종 같은 경우 우리나라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미국의 온라인 여행 업체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 있죠. 우리나라에도 익스피디아 이용하시는 분들 꽤 되는데 실제 우려감 부각되면서 2월 고점에서 무려 13%나 지금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악재가 영향이 가시화되는 것이 좀 예상된 수순이긴 하지만 예상을 좀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그 악화 정도가 구체적으로 수치화되는 그런 과정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S&P 500 기업들 중에서 실적 악화되는 그 예상치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근데 또 그 추세가 좀 가속이 붙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더 안 좋고 심리가 좀 악화되면서 저렇게 시장이 폭락을 해버리는 것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소비 심리 관련된 그런 경제 지표 악화된 거 지금 가시화됐죠, 우리도. 그래서 이런 지표 안 봐도 좀 향후 전망 충분히 짐작이 가는 지금 상황이긴 한데 이제 점차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기업 쪽에서 주로 나타났고 우리는 경제 지표 발표되는 것들이 점차 악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면서 시장이 기다려왔었던 그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또 한편에서는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 그 점도 우리가 좀 투자 관점에서는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CME 패드워치 2를 한동안 안 봤는데 변화가 좀 많이 나타나서 오늘 한번 그 그림을 CME 쪽에서 그대로 좀 인용을 해와서 그림을 만들어 봤는데 미국의 4월 FOMC 회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4월 말, 4월 29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3월보다는 이쪽에 변화가 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4월 이후 쪽이 확실하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게 4월이어서 그쪽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동결 확률이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위에서 갈색 선으로 쭉 빠져나오고 있는 제가 붉은 박스권으로 만들어 놓은 게 급락이 시작된 2월 그때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화되던 그때죠. 그래서 동결 확률 자체가 80%에서 38%로 뚝 떨어지고 25bp 인하 확률이 49%가 대세가 됐죠. 그리고
50bp나 확률조차도 지금 맨 아래쪽에서 반등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 13%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25bp 확률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25bp가 됐건 50bp가 됐건 인하할 확률이 62%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각국 정책 의지가 시장에서 기대감으로 반영 중이다. 그래서 시장이 좀 예상보다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반등을 시도를 하려고 그렇게 장중에 좀 낙폭을 줄이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이제 좀 이렇게 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 기대감도 있긴 한데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좀 중기적인 우려스러운 요인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악영향으로 인해서 무역 분쟁 재발 우려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보고 있는 미국의 업종은 IT 업종이 아니라 경기 소비주 쪽인데 왜 그러냐면 이쪽이 중국 비중이 좀 크고 경기 쪽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될 때 나타났었던 모습, 그러니까 뭐 카지노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그쪽에서는 완전히 급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만약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무역 분쟁 합의 봤던 거를 지키지 못해서 무역 분쟁이 재발이 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바이러스 악재가 1차적인 영향을 이미 넘어섰다. 서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쪽에 대한 분석은 지금 시장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쪽도 한번 우리가 향후에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미국 대선 이후에 발생될 것이라고 이미 예정돼 있는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예정되어 있는 악재마저도 시기적으로 좀 빨리 시장에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이 점도 한번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뭐 달러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 대표님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 이게 다 지나가도 달러 부분 때문에 우리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뭐 우리 시장 포함해서 신흥국은 지금 좀 악영향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달러 인덱스만 이렇게 1차원적으로 제가 봤었는데 오늘은 달러 인덱스하고요. 그리고 우리 원달러 환율을 좀 상대적인 비교를 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어느 때 들어올 것인가 이걸 한번 좀 가늠해 보려고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은 제가 붉은색 박스권으로 한 세 군데를 그려놨습니다. 그게 위에 이제 푸른색이 원달러 환율이고요. 아래쪽 붉은색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런데 저기 2019년부터 그려놓은 건데 붉은색보다는 푸른색이 좀 빨리 급하게 올라가고 있죠. 2019년부터요. 그러니까 원화가 절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프는 올라가지만 우리 원화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붉은색 박스권으로 제가 그려놓은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세가 되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붉은색은 좀 덜 떨어지는데 푸른색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 3개를 그려놨습니다. 저 구간이 상대적으로 원화가 떨어지고 저 푸른색 톤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화가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뜻인데 이때마다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원화가 내려가고 하는 그렇게 해서 원화 절상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환차 이익을 보려고 외국인 매수세 들어온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달러 인덱스 그 자체보다도 원화가 더 강해질 때 이때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과거의 3번의 경우 2019년 후반부에 있었던 그 경우 3군데를 뽑아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맨 오른쪽의 표를 보시면은 지금 하염없이 푸른색 선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원화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외국인 오늘 매도세 7,300억 나오는 건 이상하다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반전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반전이 되려고 한다면 바이러스 악재가 정점을 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원달러가 정상화되는 구간으로 진입한다면은 의외의 기회가 올 수도 있겠는데 아직은 그걸 기대하기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인 약세가 심화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수급이 지금 악화된 것이 개선되기는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언제 이것이 반전되는지 그것을 가늠하고 매수세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지금 뭐 시장 빠지니까 매수하자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 구간을 좀 가늠을 해주고 환율과도 밀접하게 좀 봐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환율을 어떻게 짐작을 할까? 그렇다라고 본다면 오늘 달러 선물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의 움직임 이것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주 20일에 외국인 쪽에서 더 달러 선물을 6만 개약 넘게 사가지고
좀 그것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은 양이었다. 뭐 이렇게 해서 언론 쪽에서 좀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보도를 했는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게 단기적일 것인지 장기적일 것인지 그걸 봐야 되겠죠. 그 이후로 계속 매수가 들어왔으면 정말로 문제가 없는데 그날 들어오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금일 오전에 한 6,9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는 그것을 체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시각에서는 12,0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달러 쪽이 달러 인덱스가 좀 강하건 약하건 이걸 떠나서 원달러 쪽은 조금 꺾일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 최근 6만 계약 매수 이후에 풀려나온 그 매물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 이 점도 한번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 향후 달러 추이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외국인 선물 쪽에서 달러 선물까지도 좀 참고하면서 시장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는 부분은 결국에는 서플라이 체인이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게 애플을 통해서 처음에 가시화가 됐는데 시장에서 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듯 했지만 결국에 중국발 이 서플라이 체인 악재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점에서 우리가 계속 악화됐었던 것이 지금 IT 업종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도세가 나오는 건 한국을 매도할 때 그때 당연히 IT 쪽이 많이 나오겠지만 최근에 IT 쪽에서 우리 쪽에 좀 수익률이 좀 가장 안 좋은 업종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은 그런 이유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좀 분석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 자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서플라이 체인 같은 그런 일차적인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복원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기의 악재로 그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중국 노출도가 좀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우려감이 당연히 IT 업종 쪽으로도 반영이 되면서 그 이외에 내수 시장까지도 이제는 영향이 좀 커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CME 패드워치 툴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정책 기대감이 우리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코스피가 지금 상당히 내려가고 있고 하락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지수상의 흐름에서도 종목별로 보면은 예전처럼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은 좀 진정세로 진입됐다라는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60일 신고가 종목을 꼽아보니까 6종목이고 신저가 종목을 꼽아보니까 139종목이 나타나고 있는데 월요일 같은 하락 때에는 저런 신저가 종목이 300개가 넘어갔었던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목 숫자도 줄어들었지만 내용면을 봐도 좀 틀립니다. 이 금융지주나 보험이나 중국 관련 상품 소재 관련주 이쪽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KB금융이나 뭐 삼성생명이나 아모레퍼시픽, 뭐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요. 이런 걸 보면은 아직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신저점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같이 신저점을 만들던 건설, 증권, 유통 이렇게 대표적으로 최근에 약했었던 모습들은 오늘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락이 반복되면서 무차별적 하락이 진정이 되고 업종별로 약간의 차별화가 벌어지고 있고 물론 이게 단기적인 차별화겠지만 이러한 점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이 기대되는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건 또 어디서 찾아볼까 해서 아까는 외국인 선물 매수를 봤지만 이번에는 국채 선물 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10년물 국채 선물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이렇게 딱 보시면은 저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 9월부터 꼽아본 건데요. 저점을 형성하고 갑자기 매수가 좀 확 늘어나고 있는 빨간색 선 위에 그려놓은 것이 누적 순매수 추이인데 1월 후반에 저렇게 바닥을 치고 후반 코로나 악재가 확산이 될 때부터 매수가 확대된 것이죠. 금리 인하 기대감을 외국인 쪽에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이미 파악을 하고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 좀 우리가 기대감을 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외국인 쪽에서 좀 시장에 반영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단지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한국물 자산에 대해서 뭐 주식도 팔고 채권도 팔고 다 팔고 다 나가버린다 이래 버리면은 정말로 좀 문제가.
예, 지금 김영진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잠시 지금 연결상에 문제가 조금 생겨서 소리가 안 들렸는데요.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지금 뭐 건설이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지금 뭐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내려가면 투자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다. 유통업종이나 최근에 가장 많이 내렸던 부분은 사실 뭐 유통이나 건설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들에게서도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인 거고요. 내일 당장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지금 비공개로 들어갔는데 일단은 내일 동결이 예상이 됐던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하게 오늘 증권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증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어떤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추경이 지금 슈퍼 추경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10조 원가량의 슈퍼 추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계속해서 그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초반보다는 그래도 코스닥은 많이 나아졌고요.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흐름을 아직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김영진 대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대해주신 얘기 있는데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아까 건설 유통 거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한국물 자산에 대해서 무차별적 이탈이 아니라는 점 주목하면서 이제 좀 이런 악재가 발생이 된 것을 좀 기회로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투자 전략 쪽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전개 방향이 좀 이렇게 불확실한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좀 유동적이고 어느 날 보면 갑자기 좋아졌다, 어느 날 보면 갑자기 나빠졌다, 이런 것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급등락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 바이러스 전개의 방향이나 강도는 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후폭풍까지 좀 가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회를 분명히 이용할 때가 되긴 됐는데 그것을 좀 너무 앞서서 한 발 앞서서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시장에 진입할 그럴 상황이라기보다는 좀 반발짝 뒤에서 좀 쫓아가거나 좀 분할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좀 승률을 높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책 기대감은 이미 작용 중이죠.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지금 그동안에 안 좋았었던 업종들이 반등을 한다 해서 이것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단기 영향으로 좀 그칠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좀 선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단기 대응 정도로 마무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이 주가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고 신저가를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60일 신저가는 결국 실적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 차별화는 티어닝 시즌,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뒤면 시작할 그때부터 주가 차별화가 좀 더 심화될 것입니다. 해서 지금 신저가 내고 있는 종목보다는 오히려 좀 버티고 있는 종목들 쪽에서 우리가 좀 종목을 골라볼 필요가 있겠다. 차별화에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던 글로벌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달러가 좀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인가 이걸 생각할 때는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상대적인 원화 강세가 나타나야 된다는 점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악재가 해소가 되어도 그런 점이 안 나타난다면,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가 강세가 되지 않는다면 미국 시장의 한정된 회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 결국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가 되려면은 뭔가가 더 부가가 되는, 단지 금리 인하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돈이 더 풀어져야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우리나라 쪽에서 좀 나와줘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고 그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뭐 저도 주변에서 이제 증시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 항상 잘 모르는데 저한테도 물어봐요. 지금 사야 되냐? 저는 제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남의 돈 가지고 얘기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스탠스를 볼 때 저가 매수가 좀 유효한 시점이라고 보이십니까? 싸긴 싸잖아요, 지금 지수가. 네, 그렇다면 한번 그 시기를 논할 때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오늘 같은 경우에 저렇게 미국 달러 선물이 매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원 달러에 있어서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나는 시기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2100포인트 이하 정도 되면은 이미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섰다라고 봐야 됩니다. 누구는 2000포인트다 이렇게 저평가 영역을 보고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나타났었던 그런 급반등이 나타났던 그 구간을 놓고 본다면 2100포인트 이하는 저평가 영역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다만
아까 말씀을 드린 상대적인 강세가 실제 현실화될 것인가 우리가 좀 미리 짐작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2100포인트 아래쪽에서 그리고 원화가 좀 어느 정도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 시작이 될 때 이때부터 본격적인 매수를 하고 지금부터는 아무래도 좀 약간의 저평간 들어갔기 때문에 입질 매수 정도로 분할 매수 정도의 관점으로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에 대한 지금 시장의 상황들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M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투자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상황이 그렇게 뭐 좋지는 않은데 당연히 그래도 뭐 종목 이야기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세원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동차용 공조장치, 부품,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여기서 자동차 공조장치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내부 그리고 탑승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이나 공기순환기, 공기순환기 등을 의미하고 동사의 주요 거래처는 한원 시스템이라는 것. 또한 단순하게 국내를 넘어 지금은 해외 시장에서의 수출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미 지역에서 총 250억 원 규모의 수주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 포드양 매출처 확대라고 하는 호재가 동사의 단기 주가 상승에 크게 기여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2017년 이후 감소된 실적 개선세가 지난해 기준으로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에 주가 또한 현재 구간에서 일정 부분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이 640억 순으로 크진 않습니다. 기관의 매수세는 거의 없지만 간헐적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의 매수세, 이것이 분명히 수급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고요. 2차 전지와 전기차 시장의 확대가 매우 뚜렷하게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공급 증가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주가는 한 단계 점핑할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매우 장기간 큰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지난 11월 그리고 올 2월 주가가 강하게 뛰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한 차례 실리게 된다면 어찌 보면 지난 11월에 기록한 3,870원 이 가격대를 돌파해버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목표 가격을 3,900원 정도로 잡으시고 손절 가격을 2,500원 정도 잡고 대응하면 크게 무리 없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종목은 위닉스입니다. 공기청정기, 제습기, 그리고 건조기 등의 생활 가전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미세먼지 관련 테마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3월 미세먼지 관련된 이슈가 충분히 불어나올 수 있는 이러한 시점에 위닉스를 여러분들이 한번 봐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의 계절 효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동사는 물론이고 웨이크론이나 크림앤사이언스, 미세먼지 관련된 테마 종목들이 지난 3월 한 달 동안 주가가 거의 2배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2월 말입니다. 2월 말이기 때문에 3월, 길게는 4월까지 미세먼지 관련 이슈가 수없이 나오는 시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투자 방법으로 또는 투자 대상으로서 위닉스를 한번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목표 가격을 4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4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어찌 보면 신고가죠. 하지만 지난 10월부터 형성한 박스권을 최근에 두 번이나 돌파했습니다. 물론 최근 며칠간은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밀렸지만 주가의 하락폭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 구간 지금 26,000원대 초반인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고 목표 가격을 4만 원까지 그리고 손절 가격은 23,000원 잡고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은 대성 파인텍입니다. 자동차 부품 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기존 자동차 부품 사업에서는 파인 블랭킹이라고 하는 부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었고 현재는 해외 시장에서의 공급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태양열을 이용한 보일러, 히트펌프 등에 이용되는 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전략을 점진적으로 취하고 있고요. 하지만 수익 구조는 역시 여전히 자동차 부품에서 90% 수준을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 자동차 부품의 원활한 조달과 완성차 업체의 경기가 동사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정치 테마주라는 것.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죠.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와의 결전이라면 결전이 이제 어느 정도 다가왔는데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슈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주가가 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1,200원대에서 1,400원까지 한 달도 안 돼서 주가의 상승이 뚜렷하게 나왔고 며칠 전에 충격 또한 어제 충분히 만회하였다는 점은 아직까지 힘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성 파인텍 현저하게 저점 구간에 있는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고 목표 가격을 1,875원, 손절 가격은 1,2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 들어봤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대성 파인텍 단기 접근해봤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제 시장이 회복되는 시점에서 장중 6% 이상 상승하면서 결국에는 지난주에 추천해드렸던 가격, 그 가격은 다시 한번 지켜줬고요. 지금 시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 1% 정도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양봉입니다. 최근 2월에 양봉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종목, 그만큼 힘이 있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대성 파인텍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단기적으로는 1,575원, 한 달 정도 또는 조금 더 길게 보유를 한다면 아까 제시해드린 1,875원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이 좀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이십니까? 예, 위닉스입니다. 2월 말인데요.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3월이면 미세먼지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이고 동사의 주가 또한 26,000원대를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여기에서 주가가 밀린다 하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손실은 5에서 6%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주가가 돌림 현상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단기적으로도 3만 원 금방 뚫을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위닉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아까 목표 가격으로 제가 4만 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단기적으로는 약 3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 가격은 동일하게 23,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청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일의 종목 330 이어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코로나19 영향의 급락 이후에 이 외국인 수급 탑7입니다. 수급을 좀 봐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들어볼까요? 네, 시장이 이제 지난주 목요일 정도 행보권에서 시장이 코로나19의 급속 확산과 함께 미국 시장의 하락, 여기서 이제 우리 시장도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이 급락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샀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MLCC 수요 확대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펀드 물량은 계속 나가고 있지만 장기적인 펀드 물량이 계속 들어오면서 삼성전기가 가장 많은 매수 물량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LG U+인데요. 아마도 이제 이 통신주에 대한 접근은 장기적인 펀드에서 이 바스켓 거래에서 기계적으로 좀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어떤 단기적인 시세 등락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이 LG화학인데요. LG화학은 그동안 IT 섹터 초반에 조정받을 때는 외국인 매물이 상당 부분 단기 매물이 나왔는데 이번 급락 기간을 거치면서 오히려 이제 장기 매물이 단기 매물을 넘어서면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들어왔는데 역시 이제 2차 전지의 대장주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보신다면 역시 장기적으로 들어오는 물량들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원동력보다는 삼성그룹 계열사,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나 혹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 가치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데 아마도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회적으로 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계열사 지분 가치를 노리고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올 한 해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데요. 시장의 조정 가운데서도 큰 폭의 조정 없이 기간 조정 양상을 보이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융과 컨텐츠, 여기 플랫폼 사업인데 특히 이제 플랫폼 사업을 기반으로 한 이후에 올해부터는 이 컨텐츠 사업 쪽에도 공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이 플랫폼과 콘텐츠를 둘 다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외국인들이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의외종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경영권 지분 경쟁과 관련해서 한진칼 쪽으로 외국인들이 지분을 좀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캐스팅 보드 역할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분 매입과 관련된 부분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많이 매수한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급락 가운데서도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씩 꿈틀거리는 게 보이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합병과 관련된 이슈에서도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외국인들은 이 두 가지 이슈를 다 노리고 셀트리온 3연계 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을 토대로 해서 관련 섹터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결국에 이제 가장 많은 섹터는 역시 IT 섹터에 가장 많이 집중이 좀 되어 있고요. 뭐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LG화학 등 IT 소재와 IT 섹터 관련된 부분에서 역시 강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 여기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이 의약 바이오 쪽에도 아마 이번 그 급락 이후에 의약 바이오 업종들이 이제는 좀 고전을 좀 벗어나서 아마도 주도 업종 섹터로 조금씩 발을 들여놓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역시 우리 시장은 IT와 이 바이오 양대 섹터를 좀 봐야 되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추가한다면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선방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이 어려운 구간이 좀 지나고 나면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주도 업종으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IT와 바이오, 컨텐츠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가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